존재숲에 있습니다. 니체를 읽을 때 재미있겠죠, 그죠? 사람들은 오늘날 니체를 많이 읽습니다. 읽다가 양약인지 알고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독약인데 양약이야, 그죠? 불편합니다. 니체는 불편해.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또 다른 방식으로 불편해. 우리를 불편하게 해. 본인이 제도의 주인이고 배울 만큼 배웠고 사회에서 성공을 했어. 그래서 뭔가 교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니체에 접근했어. 그런데 가면을 써도 한 100개는 쓴 사람이거든. 불편하죠, 그죠? 뭔가 인격적인 거를 찾아서 철학을 듣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면을 다 벗겨버리고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 오히려 인문학을 하는 건 겸손해야 되는데 니체를 읽으면서 겸손이 위선이라는 걸 알게 돼.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인지 알았는데 가면을 잘 써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고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파르마콘이면서 이중의미인데 데리다의 탁월한 어떤 그 플라톤 읽기에서 나타나지만 이런 것들은 니체가 많이 가르쳐 줬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겸손은 오히려 오만한 것보다도 못한 것. 인격을 스스로 들여다보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심년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인격적이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엄청난 내 가면의 두께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본인이 제도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까니까 인격을 까는 게 아니에요. 사회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윗사람의 힘의 어떤 그 강함은 그것을 받쳐주는 아랫사람의 어떤 힘이 없으면 그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세계는 공동의 세계라 그러는데 뭔가 불편해. 불편하고 본인이 주인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는데 공격을 당하니까 까발려지니까 벌거벗은 어떤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강의하는 자까지 불편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죠? 그게 니체의 매력인 거예요. 문화적으로 뭔가 아름답게 포장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미화된 어떤 것들이 그 10년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모든 미덕들은 악덕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게 드러나고 모든 의식의 고상함은 무의식의 욕망과 어떤 정동과 격정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 그걸 감추고 있을 뿐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불편해. 그죠? 그러나 그 불편함이 니체의 매력인 거예요. 니체가 갖고 있는 매력은 표면으로 보이는 것이
어떻게 내부의 심년과 연결되어 있는지, 니체의 모든 글쓰기는 여기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하고 뭔가 자신이 나름대로 교양이 있고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심년으로 들어가서 직면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그때부터 아, 내가 형식주의자였구나 하는 게 드러나. 사랑의 위선자였구나. 우정의 위선자였구나. 종교의 진리의 위선자였구나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불편하죠. 응? 두 부류가 있어.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극복하고 뭔가 이 사회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극복하는 대로 삶을 방향을 맞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주 멋지게 니체와 같이 자라투스트라가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야 이거, 그래도 내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아이 뭐 이런 거를 왜 해? 그러면서 이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러면 조용하게, 그죠? 자본주의적 욕망을 잘 가르쳐주고 그걸 자극하는 그런 채널이 뭐 수만 개잖아, 그죠?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뭐 고전을 마루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기존 질서의 현상을 축복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이야기하더라도 거기에는 무의식적으로 기존 질서의 힘에 뭐라 그래, 기생해서 자기 자신도 그 힘을 통하여 뭔가 상류층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생충이죠. 이런 생각들을 그냥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니체를 읽을 때 불편한 거는 이런 거예요. 모든 인간 다 위선자예요. 그죠? 위선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상징계의 질서에서는 모두가 다 타자의 눈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상상계와 일치할 수 없어요. 실제계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가 좋은 공기를 마시고 기쁨의 축제 아래에서 이 세계의 신비로움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다가 간다. 그래서 하이데거를 읽고 비트겐슈타인을 읽을 때 느꼈던 그런 이 세계에 대한 감사함조차도 니체한테 오면요 다 까발려져 버려. 10년이 들어. 그 10년은 다른 게 아니라 무의식이란 뜻이에요. 그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어떻게 10년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이걸 감추고 있는지, 그 은폐된 것에 관심이 있는 게 니체인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걸 배우는 거죠. 그죠? 인간의 진정한 본성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감추고 윤리를 백날 이야기해도 그건 껍데기예요.
칸트와 사드는 같이 연구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학 예술가들이 앞서서 규정했던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들은 가히 니체가 선구자라고 해도 과언이에요. 그래서 우정조차도 우리가 가장 평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우정조차도 어떻게 보면 힘의 의지에 의하여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어떤 이런 게 있어. 어떤 존재의 질서가 있다 그러면 그 내부에 있는 약점을 공격해버려, 니체는. 그러니까 99가 다 옳아도 니는 하나가 요런 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것을 대면시켜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 역시 똑같아 라고 미셸 푸코가 데리다를 향하여, 해체주의자인 데리다를 향하여 자기의 광기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이성과 광기의 변증법을 비판하잖아,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너 역시 똑같아라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 왜? 우리 인간 본성이 갖고 있는 그 근원의 심년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레디컬한 예수 있죠. 그러니까 산상수훈 같은 아주 레디컬하잖아. 기존 질서를 그냥 뒤집어 버리잖아, 그죠? 예수의 비유는 거의 대부분 다가 혀를 찔러 버려요. 니체 역시도 표면적인 것을 우리는 보고, 아, 저게 다구나, 이래 생각해. 그런데 그 내면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10년의 은폐된 것을 드러내버려.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그걸 적용시킬 땐 불편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니체의 매력. 내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만들어진 거야. 내가 지금까지 최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기존 질서의 힘에 의하여 그게 그렇게 규정된 거야. 내가 지금까지 가장 성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보니까 어떤 점에서는 또 다른 의지를 억압해서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존재의 질서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10년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들추어내니까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이브가,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이성이 밝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느낀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그 수치심은 자기들이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어떤 인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지만은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 감추고 있는 거야, 꽁꽁. 이런 것처럼 문화 무의식에서는 국가나 어떤 법이나 종교나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강한 윤리적 힘이 감추고 있는 그 10년을 니체는 까발려 버리는 거야.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뭐 너도 그래 뭐 이러면서 뒷걸음치는데 소용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문화의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종교나 예술이나 정치의 밝은 면보다는 은폐된 어두운 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감추어지고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미화된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됐는지 그 역사를 파헤쳐 나가는 게 계보학이잖아, 그죠? 이게 니체의 독특한 역사관이잖아, 그죠? 미셸 푸코와 들레즈에게 전달됐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의 의지, 힘의 의지는 이런 은폐와 위장과 가면을 씀으로써 문화를 형성하고 문명을 만들어 갔어, 그죠? 니체를 따라서 프로이트 역시도 말년에 문명 속의 불만을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이 어두운 것들을 몰아냄으로써 그 힘에 의하여 지금의 문화를 형성하고, 니체를 잃는다는 건 이 형성된 역사의 10년호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이 어떻게 지금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그러나 그 불편함이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니체나 정신분석을 모른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깊은 본성을 절반은 모른다라. 그게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은폐하고 자기 자신과 대면할 수 없는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인문학을 하는 거는 예의범절을 배우고 겸손해지고 어떻게 보면 겸양을 쌓고 교양을 쌓아가면서 인간이 되는 거다. 우리는 이래 생각해요. 표면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알고 보니까 니체는 이거거든. 나에게 인격을 요구하지 마라. 그 인격은 누가 만들었어? 네가 요청하는 도덕은 너는 지킬 수 있느냐? 네가 요청하는 그 윤리를 누구한테 강요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본능을 봐라. 네 자신을 봐라. 그리고 극복해 나가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10년 속에 있는 괴물과 대면시키는 것. 이건 사실은 니체 이후로 많은 작가들에게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죠? 깊은 10년에 숨겨져 있는 이중성이 아니라, 우리는 자아가 수백 개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에 의하여 나 자신을 감추고 있는 것을 발가벗겨 버리니까 불편한 거지. 그 불편함이 또한 니체의 교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의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았어. 그래서 니체를 읽을 때 우리가 불편해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내 자신의 10년과 대면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대로 나는 모든 것에서 괜찮은 사람인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위선자 중에서도 최고 위선자. 이런 것들이 니체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계속 앞으로 1차 자료를 읽어 나갈 건데요. 한번 니체를 읽을 때 나타나는 이 불편함, 한번 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시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애청자 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